일단은 오늘은 여러분 학업 계획서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학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학업 계획서를 써야 하는 학교는 여기 있는 대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업 계획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학과를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 내지 두 개. 자연계는 두 개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연계는 좀 낮은 학과를 추천해 주면은 거의 다 거부해요. 자기가 쓰고 싶은 학과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전 공대를 쓰려고 그러는데 자연과학대 쓰게 하면 싫다 그래요. 학교를 낮추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인문계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낮은 학과를 선정해 주면 쓰겠다고 해요. 그게 지금 8월이 아니라 10월, 11월로 가면 더 진지하게 생각해요. 학생 철학과 쓰세요. 지금은 만약에 1, 2월 달이면 엄청 거부하겠죠. 근데 8월이면 이제 조금 유혹이 땡기는 거예요. 근데 11월, 10월, 11월 가면 엄청 땡기죠. 오히려 스스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진짜 낮아요? 이렇게. 진짜 여기 쓰면 확실하게 붙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연계는 학생 물리학과 쓰면 여기 붙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거부하죠. 그래서 공대 쓸 건데요. 공대 내에서 골라주세요. 공대는 약한데 거의 없어요, 학생. 그러면 학교를 낮추려고 그러죠. 이과는 학교도 학교지만 과를 좀 많이 봐요. 문과는 무조건 학교 높이는 거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훨씬 더 높아요. 이과에 비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과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저희가 보면 과를 뭐 생각할 때 우선은 문과부터 얘기하면 여기 이제 응용통계 통계학과 있거든요. 여기 통계학과는 근데 이과인 학교도 있어요. 만약에 통계학과가 이과로 편성돼 있으면 점수 경쟁이 그냥 다 추락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과로 편성돼 있으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응용통계, 통계는 뭐 차이점은 응용통계가 이제 좀 금융학을 좀 배우는 거예요. 통계 플러스 금융학? 이렇게 더 쉽게 말하면 통계 플러스 경영학적인 거를 좀 더 배우는 거예요. 응용통계가 더 인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인기 많죠. 인기 많다는 게 여기보다 저쪽이 취업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두 개 다 인기 많아요. 근데 이게 이과로 가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다는 것보다 점수가 막 내려가요. 경쟁률도. 제가 우리 반 학생 식품영양학과 인하대 간 학생인데 인하대학교가 식품영양학과가 이과예요. 문과로 편성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이 낮아요. 근데 식품영양학과가 문과로 돼 있으면 경쟁률 점수 엄청 높아요. 문과는 여러분 일단은 정말 1점 미만의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는. 인기 있는 학과든 인기가 없는 학과든. 그 싸움 벌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만약에 쓰실 분들은, 여기 학업계획서 쓰실 분들은 전공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전혀 모르는 학생들. 여기 보면 수학적인 요소도 좀 많이 들어가요. 실제 3학년으로 가시면. 그래서 응용통계, 통계, 나중에 말할 뭐 경제학과, 요런 데는 특히 경제학과는 내가 지금 문과에 왔는지 이과에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수학을 엄청 많이 해요. 여기 만약에 문과인데 경제학과 가실 분들은 거의 자연계 육박하게끔, 만약에 경제학과로 대학원 가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수학을. 안 하면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제학과는 수학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 부전공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과 여기는 인기 상당히 많다. 요새 빅데이터랑 연결돼서 좀 많고요. 철학과는 이제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인기가 없죠. 인기 없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있긴 있죠. 아침에도 있었어요. 철학과 가고 싶은데 있긴 있는데 거의 없죠. 정말 찾기 힘들어요.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전 철학과가 너무 좋아서 진짜 꼭 갈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찾기가 힘들죠. 예, 근데 철학과는 경쟁률이 많이 높죠, 일단은. 예, 일단은 여러분 그 올해 합격한 학생들은 철학과, 사학과가 경쟁률 점수 엄청 높았어요. 뭐 경희대는 제가 봤을 때 경영학과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배치 상담 받고 배치 지원 전략을 짤 때 우리가 크게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중앙대학교. 제가 학생분들한테도 몇 명 말했는데 일단 중앙대학교는 많이 뽑는 학교예요. 많이 뽑잖아요. 이과도 많이 뽑아요. 경영학과가 70명 뽑았어요. 경영학과만. 근데 이 문과는 대부분 5명 미만으로 뽑아요. 거의 모든 학교가. 건국대학교는 많이 뽑잖아요. 그런데 건국대 많이 뽑는 건 맞는데 이과가 많이 뽑지 솔직히 문과는 실망스러워요. 별로 안 뽑아요. 성균관대 많이 뽑잖아요. 이과만 많이 뽑아요. 문과는 크게 많이 안 뽑아요. 근데 중앙대는 문과도 많이 뽑았어요. 두 자릿대로 뽑는 학과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 70, 경제 24, 영문학과 18, 뭐 역사학과 뭐 9 이렇게 뽑는 학교 없어요. 문과가. 그럼 이렇게 많이 뽑고 미디어학과 2명 이렇게 하면 70명 2명. 경영학과는 70명 뽑으면 돼요. 만약에 미디어학과가 2명 뽑으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요렇게 중앙대처럼 많이 뽑는 학교, 그 다음에 뽑는 인원하고 적게 뽑는 인원 눈에 띄게 벌어진 학교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점수 70점 이상 맞는 학생들. 요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고 싶은 학과로 가려고 그래요. 저 여기는 경영학과 쓸래요. 네, 경영학과는 쎄. 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국문학과 쓰세요. 싫어요. 저 경영학과 쓸래. 70명 뽑잖아요. 아 그냥 저 여기는 제가 쓸래요. 그냥 이렇게 해요. 누가 70점 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합격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중앙대학교는 크게 막 엄청 고민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여기 서강대는 다 한 명, 2명, 한 명, 2명, 둘, 하나 이렇게 뽑거든요. 문과 다 이렇게 뽑아요. 안 뽑는 빵명 뽑는 학과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70점 넘는 학생들이 낮은 데 골라주세요. 꼭 붙어요. 종교학과도 쓸게요,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여기는 붙으려고 낮은 학과를 골랐어요. 많이 뽑는 데는. 그냥 여기는 제가 쓸게요, 그냥. 여기는 그냥, 저 그냥 경제학과 쓸게요. 경제학과 높았어요. 그냥, 됐어요. 그냥 제가 쓸게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중앙대는 그래서 엄청 크게 배치 상담을 엄청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적게 뽑는 데는 많이 고민하죠. 이런 학교가 또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서울 캠퍼스도 되게 조금 뽑잖아요. 용인이 많이 뽑죠. 용인 말고 서울은 되게 조금 뽑거든요. 그런 데는 많이 고민해요. 누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당히 낮춰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올해 들어간 학생들이 낮은 학과 많이 썼으면 다음에는 반대로 움직여요. 왜냐면 낮은 학과가 셌잖아요. 실제 점수를 보여주면 국문, 사학, 철학과가 세. 점수가. 그럼 거기 쓰려고 하겠어요? 그럼 그냥 상경결 쓸래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더 낫네. 제가 올해 들어간 학생 경희대학교 사학과 쓸지 철학과 쓸지 고민하다가 그냥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경영학과 쓸게요. 했는데 걔 붙었어요. 그냥 썼는데. 그 다음 사학과 철학과 쓴 애들은 잘했는 사람도 많이 떨어지고 왔어요. 이게 결과로 나오면 우리는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크죠. 그래서 항상 매년 바뀌거든요. 높았던 학과가 인기 있는 학과가 낮게 나오면 다음에는 여기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또 높여놓는 거죠. 요 결과를
내년에 준비한 학생이 요걸 보고 또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 좀 보고 하셔야 되고, 철학과는 무조건 낮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은데, 그리고 조금 뽑아요, 학교마다. 많이 뽑는 학교가 없어요. 예. 그리고 철학과는 특히 위험할 때가 뭐냐면, 한양대학교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양대학교 철학과 한 번은 8명인가 9명 뽑았어요. 그때 경제금융 경영학과보다 철학과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철학과가 1등 했어요. 왜? 많이 뽑으니까. 다 조금 뽑는데 눈에 띄게 많이 뽑잖아요. 그럼 누가 움직이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쪽 쓰죠. 왜? 한양대 높으니까. 그래서 보면 중앙대처럼 많이 뽑는 학교는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가 한두 명 뽑는 학과. 거기 지원하는 게 유리하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용기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광공부학과가 한 명 뽑으면 어떡할 거예요? 중앙대학교. 누가 쓰겠어요, 거기를? 70점 넘는 사람들 중에 쓸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또 그렇게 용기 낼 사람 없을걸요? 그러면 광공부학과가 그렇게 뽑았을 때, 한 명 뽑았을 때 14점이나 내려왔어요. 경영학과에 비해. 근데 이거는 용기 내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리고 강하게 학생들한테 주장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과학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싹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싹 다 맞을 수도 있고, 반만 맞을 수도 있고, 30% 맞을 수도 있고. 이게 확률 게임이지 과학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배치 상담할 때는 학생들이 어디로 우르르 몰려갈 때가 있어요. 무슨 과로.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 뭐 경영학과로 몰려가는지 그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눈치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원서 쓸 때 되면 우리는 다 눈치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철학과도 보면 내가 쓰겠다고 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학업 계획서는 전공 지식에 대해서 화려하게 쓰셔야 돼요. 전문 지식을. 그래야지 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는 교수님이 이 학생은 알고 오는지 모르고 오는지 모르고 썼는지 알고 썼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과도 보면 막상 쓰기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다음은 이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이제 경영 경제잖아요. 경제학과는 경영학과에 비해 한 1, 2점 내지 2, 3점 내려가요. 거의 모든 학교가 그래요. 경제학과가 경영학과보다 센 사례는 거의 없어요. 예외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여러분, 금융이 끼면 무조건 인기가 높아요. 제일. 아까 응용통계도 금융 기법을 좀 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금융은 왜 높냐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제일 많죠.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는 게 원래는 제일 연봉이 높아요.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금융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돈놀이 하는 거예요. 이자놀이. 그렇죠? 은행 이자놀이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학이 많이 받쳐줘야죠. 그래서 취업률이 낮아서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수학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과 가시는 분들은 그때 그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경제학과 붙은 학생인데 우리 수학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3월, 4월, 5월에 미적분 배우잖아요. 그거 3, 4, 5월 3개월만 듣는 학생이 있었어요. 경제학과 붙은 학생. 모르니까. 요즘에는 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미분적분이 선택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미분적분, 확률통계, 기하 벡터.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공통수학은 그대로 하는 거고. 셋 중에 세 파트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확률통계 할 거잖아요. 그 미분적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기하 벡터는 더 안 하겠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과 가는 사람들도 신입학으로 가는 사람들도 서울대학교도 붙은 학생도 미적분 모르고 가는 학생이 많은 거죠. 교육제도가 그런 거고 이게 깨지는 게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다 해야 돼. 이제 선택이 별로 없어.
지금 선택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수능은. 예. 그래서 어쨌든 경영 경제는 세요. 예. 문과에서 제일 세다고 보시면 돼요. 70명 뽑아도 제일 세요. 많이 뽑나 적게 뽑나 무조건 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승 후보예요. 이 두 개 학과는. 그래서 그나마 문과에서 가장 취업이 잘 되니까. 예. 또 여기 쓰는 학생들도 보면 경영학은 우리가 복수 전공으로 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경제학과는 어쨌든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예. 경제학과는 여러분 그 뉴스에서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 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예. 경영학과는 우리가 회사에서 쓰이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회계학이나 사람 어떻게 부리는지, 마케팅 광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배우는 거고, 경제학과는 이제 미시, 거시경제, 국제경제 이런 거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 훨씬 이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 어렵죠. 예. 이런 거